자, 마지막 뉴스하고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진짜 그동안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윤 정부에서 왜 세관에서 마약 조지원 입국을 도왔던 세관원들에 대한 조사를 안 하느냐라고 하는 의혹이 이제야 제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우리가 한창 우리 쪽에서 얘기를 했죠. 자,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이 2023년 1월 23일부터 2월 27일까지 12차례에 걸쳐 총 111kg의 필로폰을 인천과 김해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당시 필로폰이 3,500억 원 규모로 검찰과 세관이 이 사건을 알고 있었음에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세관이 2023년 2월 15일에 12명의 마약 밀수범을 특정을 하고 이를 시스템에 등록을 했는데도 빠져나갔죠. 네, 일부가 입국했는데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고 빠져나가게 내버려뒀는데 이상식 의원은 세관이 일부러 밀수범을 놓쳤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니까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전 같아서는 검찰이 무슨 뭐 말도 안 된다, 그 뭐 한다, 그 뭐 가짜 뉴스다 하고 선동을 할 건데 이미 당시에 그 수사 담당자나 이걸 통해 가지고 충분히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우리가 주창하는 건 뭐다? 이러한 조직들 배후에는 말레이시아에 있는 큰 세력이 있다는 거야. 그렇죠. 말레이시아 그 빅보스가 있어. 야, 한국에 들어가면 세관원이 너 도와줄 거야.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라고 말하던 그 빅보스가 있단 말이야. 그 빅보스가 누구냐? 저희가 주장하는 거는 건이 막내 동생이다, 남동생이다. 라는 주장을 했잖아요. 근데, 김진한이? 근데 이름이 김진한. 어찌됐거나 그와 관련한 얘기가 지금까지 쭉 묻혀져 있었는데, 지금 이 제안이 나오면서 속보가 추가로 나온 게 뭐냐면 근데 여러분 이때 이거를 이제 발각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수사를 하려고 했던 백혜룡 경장 수사팀 그때 127.8kg의 필로폰을 압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좌천이 됐고 외압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련 그 수사가 여전히 진행 중인데 그 당시에 백경장이 나와가지고 막 증언을 하잖아요. 근데 요때 그러니까 이 청문회에서 증언을 할 때 그러면 확보한 물량이 어딨냐고. 코카인은 어딨냐고. 기사에 딱 그 부분이 빠져 있어요. 원료를 갖고 들어왔다라고 하는 게 제조할 수 있는 공장을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얼마만큼을 만들었고 얼마의 분량을 현재 압수 확보했는지는 안 나오고 있다는 거야. 내가 보기엔 대부분 돈 됐어요. 이미 먹어치웠습니다. 먹어치웠는데 왜 이제서야 그러면 인천지검이 이미 알고 있으면서 뒤늦게 잡은 거예요? 그렇지. 이제 털릴 위기가 오니까 우리가 옛날에 선제적으로. 이거 적발했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수에 그쳤다는 건 지 말이야. 미수에 그쳤으면 원료부터 아예 원 코카인 제조를 못하게 했었어야지. 완성품을 시켰대잖아. 이들이 제조한 코카인, 완성품 코카인 61kg가 나왔다잖아. 그럼 61kg를 다 압수를 했어야 이게 가능한 일이지. 했을까요? 어떤 미친놈이 61kg를 생산하면서 야, 내가 지금까지 60kg 생산하는데 1kg만 더 생산한 다음에 팔아야지 이럽니까? 쭉 만들어 가면서 팔면서 하는 거잖아. 그럼 어느 시점에서 잡아갖고 재료가 얼마 남았고 재고가 얼마 남았고 얼마는 판매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시중에 유통 하나도 안 됐다는 얘기 어떻게 하냐고. 저는 인천 세관을 비롯한 인천 이쪽 공항이라든지 마약에 연관돼 있는 검찰들의 이런 애들이 이런 식으로 숨겨놓고 잠잠하게 넘겨버린 마약 사건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더 이상 통제력이 떨어진 거야. 이걸 입막음 해줄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게 검찰의 고리거든, 검찰. 검찰이 조사를 안 하고 있어야 되는데, 검찰 안에는 내사라든 뭐하든 이와 같은 기소 기록들이 다 있을 거란 말이지. 이것들이 터져 나올 때를 대비해갖고 미리 자백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 강원도 행성군이래요. 지난해 6, 7월에 강원도 행성군의 한 창고에서
그래서 이 A씨가 결국은 필리핀계라는 거. 필리핀계.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유통되고 있는 국제 조직들의 마약들이 다 어디서 들어온다? 동남아 쪽이요. 동남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쪽에서 제조된 이 마약들이 우리나라에 예전에 비해서 말도 못하게 편하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필리핀계 캐나다인이고 캐나다 깽단 출신이고 또 B씨는 미국에 살면서 LA의 한인 깽당으로 활약한 사람입니다. 결국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마약의 중간 유통 기지로 활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첩보들이 많이 들어왔어. 그 기간 중에 마약에 대해서 전쟁을 선언한 게 윤석열 정부고 엄청나게 뭐 마약 얘기해가면서 마약 단속하네 어쩌네 지랄 연병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마약 단속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제일 부진했던 정부 역시도 윤석열 정부였단 말이야. 한동훈 장관 시절이었다고.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1년 반 하는 동안 내내 마약과의 전쟁을 입에 달고 살았거든. 근데 마약 건수로 큰 거는 하나도 잡아내지를 못했다니까. 오히려 세관원하고 합작한 거는 빼주기나 했었지. 그러니까 그때부터 얘기한 게 마약과의 전쟁을 한다는 게 아니라 마약 조직하고 전쟁을 해갖고 마약 루트를 독점하려고 한 거 아니야? 지네들이 짬짬이를 쳐가지고 진짜 한국에서 팔 만큼 팔고 LA든 해외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이런 쪽으로 다시 재수출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는 범죄 카르텔이 대한민국에 있고 그 범죄 카르텔을 경찰과 검찰과 세관원들이 어떻게든 비호하고 있었던 게 아니냐라고 하는. 강원도 횡성은 유상범의 그네요. 지역구네요. 횡성, 홍천, 영월, 평창. 결국 이게 다 우연의 일치 같고 부스러기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다 맞아떨어집니다. 아까 그 최재형 목사가 들었던 금융위원 임명에 대한 그 시기하고 지금 나중에 와서 박준석이라고 하는 놈이 같이 엮여서 떨어지는 것처럼 이 시기가 다 정권 교체기 내지는 그 정권 초기에 일어났던 일들이란 말이야. 이 모든 것들이 거대 거악의 중심, 모든 이익의 사적 이익의 뿌리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김건희라고 하는 인물의 또 하나의 뿌리일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파도 끝이 없습니다. 이 범죄가. 끝이 없어. 야. 그러니까 이렇게 부지런하면 분리도 하면서 이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그 와중에 병원에 가서 성형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엄청난 사람이구나. 아휴. 이러니 논문을 직접 공부해서 쓸 수가 없었겠구나. 나는 미친 게 뭐가 저렇게 당당하고 뭐가 저렇게 뻔뻔해 했더니 구석구석 야 걔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거 아니야. 야 니들이 몰라서 그래. 내가 대한민국 구석구석 딱 다 꽉 잡고 있어. 그리고 니들이 보고 있는 내 재산 빙산의 일각이야. 이러고 우리들을 봤을 거 아니야. 부동산, 주식, 마약, 밀수 전부 다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범죄 다 연관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충식이가 자기 메모지에 10조라고 하는 금액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여기저기 뿌려놓은 돈이 한 10조가 넘는 모양이죠. 아 머리 아파. 10조가 일경이었죠 참. 김충식이 썼던 거는.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이 거대한 악의 카르텔을 확인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파내는 데도 많이 걸려요. 왜? 지금 의외로 생각지도 못한 건의의 조직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너무 많아. 그러니까 걔들은 윤석열이 잡혀가는 걸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하지만 건의가 잡혀가거나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건 너무 무서워합니다. 그게 지네가 지금까지 건사하고 있었던 조직의 위협이 되거든요. 이럴수록 점점 더 앞으로 모든 싸움은 친건희와 친재명의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되는 이유가 더욱 절박해진 것이죠. 이낙연 같은 놈이 오면 얼마든지 공생해서
똑같이 누리면서 살 수 있지만 그 얘기도 하지 마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만들어지는 그 시기에는 살아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상현이 어딜 가갖고 말만 막히면 그런 소리를 한다. 그래서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거를 보잔 말이야? 이게 윤상현이 쓰고 있는 레파토리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야, 대통령이 정치를 이렇게 해도 되겠어?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나라가 개판이 돼도 되겠어? 라고 하는 놈한테 그럼 이재명이 대통령 돼도 돼? 라고 하면 주둥이를 쳐닫는다는 거 아닙니까? 저쪽 무리들은. 그게 지금 지지율 분포나 지금 있는 정치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지만 나중에 다시 조기 대선 그 상황이 오면 어떻게 복잡해질지 몰라요. 벌써 이낙연 나오고 김부겸 나오고 고민정 나오고 김문수. 임종석 나와서 지금 김문수면 오케이인데. 김문수가 23%로 2위야. 씨발. 뭐예요? 지금 이재명하고 이긴 것도 있어요. 김문수 양자 대결 시켰더니 김문수가 이겼대. 전국에서? 네. 조원 CNI라고 또 있어요. 또 희한해. 야, 그럼 빨리 대선해라. 그러니까 빨리 대선합시다. 내일 당장에 이재명 김문수 넣고 대선하자 자신 있게. 아무튼 천천히라마 제대로 뿌리 뽑아 나가려고 하면 왜 이렇게 더뎌? 왜 이렇게 안 돼? 왜 이렇게 답답해? 이런 마음을 버리시고요. 하나하나. 쉽게 말해서 우리는 이 모래 위에 떨어진 바늘을 줍고 있는 거예요. 하나라도 놓치면 우리가 찔립니다. 잘 들여다보고 하나하나 마지막 한 조각까지 완벽하게 캐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인내심과 끊임없는 노력들, 관심을 계속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